우리가 이제 마지막 3단원에서 해야 될 거는 이제 수열이라는 건데 282쪽에 거기 한번 뭐 잠깐 봅시다. 거기 이제 보면 수열 해가지고 이제 수열의 뜻 이렇게 나와 있지. 거기 보면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한다.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 뭐 그랬을 때 맨 앞에 있는 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뭐 n번째 항 그렇게 나타낸다 라고 돼 있긴 한데 참고 거기 보시면 일정한 규칙이 없는 것도 우리는 수열이라 그래. 그냥 수를 그냥 나열한 것 자체는 그냥 수열이야. 그런데 어떤 규칙이나 의미가 없는 수를 우리가 굳이 걔를 뭐 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수열이라는 거는 어떤 수열이냐? 그렇지, 어떤 규칙이 있게 무엇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를 수열이라고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수가 뭐 1, 2, 뭐 자, 3, 4 이렇게 이제 뭐 나가는 수가 있고 뭐 1, 2, 뭐 4, 뭐 8, 16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어쨌든 뭐 다른 방식으로 또 나가는 것도 있겠지.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수열은 옛날에는 이 수열 파트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 어려웠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1단원이나 2단원에 비해서 니네가 딱 수업을 받아보면 상당히 김이 빠집니다. 진짜로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쉬워요. 내신은 이제 쉬운데 수능 쪽으로 가면 이제 핵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그런 거를 낼 수가 사실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신은 굉장히 여기서 사실 가볍게 일단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신에서는 전체 단원 중에 제일 쉬운 단원이 수열이야. 근데 수능에서는 3개 단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수열이야. 약간 좀 양면성이 있는 거긴 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수열 다 할 건데 수업을 들어보시면은 생각보다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아주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앞에 배운 거에 비해서는. 근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야. 수열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야. 그냥 우리 떠다니는 게 10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보고 하면 안 되고 깊이 있는 문제가 굉장히 일단 많은데 어쨌든 내신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사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수가 어떤 규칙이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규칙이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규칙이 있는 것을 딱 그냥 2가지만 우리가 취급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제 취급하냐? 어떤 이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수에서 똑같은 거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얼마씩을 더하는 거지? 1씩 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똑같이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밑에 거는 어떻게 가는 거니? 20 곱한 거가 되겠지. 이렇게 올 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수를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똑같은 거를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 그치?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거를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해. 등차라는 말은 뭐냐면 같다라는 거지. 뭐가 같냐? 차가 같다라는 거야. 어떤 차가 같냐? 큰 거에서 앞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1이잖아. 그치? 얘도 빼면 얼마야? 1이지. 얘도 빼면 1이지. 그런 뜻이야. 차가 같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곱해서 이제 만든 수열. 사실 더하기나 빼기는 같은 말이야. 이제 뭐 이 정도 알지? 더하기나 빼기는 같은 말이야, 사실은. 곱하기나 나누기도 사실은 같은 뜻이야. 뭐 1 빼는 걸 갖다가 마이너스 1을 더했다라고 말하면 되니까 2를 곱한 거를 갖다가 2분의 1을 나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얘는 그래서 이제 뭐 해서 차를 얘기하니까 선생님 그럼 뭐 더하기는 없습니까? 뭐 그런 따위 헛소리는 하지 말고 차나 곱은 똑같은 거야. 근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쉽게 느껴지는 거를 그냥 갖다 쓰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등비야. 등비수열. 같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뭐 같냐? 비가 같다. 비. 어떤 비가 같냐? 이거분의 이거 2분의 1이지. 이거분의 이거 얼마야? 4분의 2지.
이거분의 이거 8분의 4지. 이런 식으로 B가 같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 두 개를 일단은 다룬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다뤄야 될 수열이 총 4개 단원이 있는데 1단원이 등차 수열이고 2단원이 등비 수열이야. 그 다음에 3단원이 이제 뭐냐면 시그마라는 이제 수열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기호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그마를 배우는 게 3단원이고 그 다음에 4단원은 그 이제 증명단원이다 보니까 이 4단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대접을 잘 못하다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 별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1단원, 2단원, 3단원 이 3개 단원이 좀 중요하고 마지막 단원은 그냥 뭐 우리가 뭐 귤법 같은 거 배웠었지. 뭐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닌 거 뭐 증명하라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폼이 있습니다. 폼. 그래서 폼대로 뭐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쭉쭉쭉 선 내려가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등차 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이 이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뭐 집합하고 똑같아. 만약에 이거 하나하나를 일단 항이라고 합니다. 항이라고 항.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알겠지? 얘가 만약에 1부터 만약에 100까지만 돼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 그거를 뭐 유한수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끝이 없어. 끝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 뭐 무한수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정하는 거를 뭐 당연히 뭐 새로운 단원이니까 좀 몇 개 새로운 용어들은 나오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공차. 같다라는 거지. 차가 같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무언가를 똑같이 이렇게 더해서 그렇게 만들어질 때 그 똑같이 더한 그 무엇을 우리는 공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를 보통 D라고 씁니다. D. 이해되겠죠? 자, 이 정도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282쪽하고 283쪽은 이제 그냥 뭐 수열이 무엇인지 수열이 일반항이 뭔지에 대한 그냥 설명이니까 잠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일반항이라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얘처럼 1, 2, 3, 4 쭉 나간다고 한다면 얘가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A, N 수열 이게 이제 수열 표시야. 수열 표시. 그냥 뭐 집합도 집합 표시가 있잖아. 그치? 그처럼 그냥 수열 표시라고 보면 되고 AN이 얘를 이제 AN이라는 그냥 수열이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보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첫 번째 항 이렇게 A1 이렇게 얘를 갖다가 A2 얘를 갖다가 A3 얘는 A4 그러면 일반항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임의의 n번째 항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 얘기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AN 얘가 지금 얼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일단 얘는 얼마죠? n이겠죠. 뭐 그냥 왜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니까 당연히 n번째 항은 뭐 n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등차 수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이때 더하는 일정한 수를 뭐 공차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뭐 거기 나와 있죠. 뭐 보시면 되고 등차 수열에 이제 관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아마 1, 3, 4, 5, 7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지금 A1이지. 그리고 여기서 얼마를 더했니? 2를 더했잖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D라고 한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A2거든? 그럼 A2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니? A1 더하기 D 이렇게 구해지겠지.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A3이 되고 A3은 어떻게 되겠어? A2에다가 D를 구해서 이렇게 구해지겠지. 그래 안 그래? 이해됐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이제 AN이 있겠지. 그치? AN. 그럼 AN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그치? 이 앞에 거에서, 그치? 이 앞에 거라는 거는 AN-2,
n-1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여기서 뭐를 더한 거? d를 더한 게 바로 an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우리가 그 이제 관계식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얘를 뭐라고 쓰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용어를 써. 뒤에서 배울 거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뭐냐면 n번째 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그 앞에 항 n-1번째 항 또는 그 뒤에 있는 n 플러스 1번째 항 그 항들의 관계를 가지고 나타내는 방법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얘 같은 건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a n 플러스 1이라는 건 뭐냐? 얘는 a n에다가 일정한 걸 더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표현되는 건 어떻게 표현될 수도 있냐? 당연히 얘가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어? 넘어올 수도 있겠지. 넘어오면 a n 플러스 1이라는 걸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이제 d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치?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여기 위에 있을까? a n 플러스 1에서 a n을 뺀 거나 a n에서 a n 마이너스를 뺀 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n 플러스 1에서 n을 뺀 거는 뭐가 돼? d가 되겠지 당연히. 그치? 맞죠? 한 칸 차이니까. 마찬가지로 n에서 n-1을 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d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n, n-1, n 플러스 1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 같다.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마지막 단어 선생님이 아까 말한 그 증명 단원이 있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공부할 건데 뭐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라고 표현했는데 관계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렇게 정확하게 일단 알아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a n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거는 n번째 항에서 그렇지 d를 더해가지고 만들어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an이 넘어와서 n 플러스 1 빼기 an은 d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수열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반항하고 이제 합이거든. 일반항하고 합인데 일단 일반항부터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보자. 자, A1은 그냥 뭐 A1이고 자, A2는 A1에다가 자, D를 더하는 거고 한번 더해볼까요? A3은 A2에다가 D를 더한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쭉 나간다고 한다면 AN이라는 거는 뭐냐? 항상 AN이 일반항이야. AN. 그러면 얘는 뭐냐? AN-1 플러스 뭐가 되겠어? D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얘는 뭐냐면 얘는 A 더하기 D가 되고 얘는 그러면 뭐가 되냐? 얘는 A2는 다시 뭐야? A1 더하기 D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A1 더하기 D 더하기 D 이런 개념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A1 더하기 이제 2D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자, A4는 그러면 뭐냐면 A4는 A3 더하기 D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A3D가 뭐냐면은 이제 이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D를 하나 더 더한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A1 플러스 3D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표현해 볼 수가 있냐?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 자, 여기 지금 이제 수열에서는 약간 이런 거를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그러면 A 네 번째 항이 뭐였냐면은 A1 첫 번째 항이잖아. 그렇지?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A라고 써.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뭐 1,000원을 굳이 1,000원이라고 안 하는 것처럼. 그렇지? 어쨌든 A 더하기 3D. 3D가 뭐냐면은 얘가 4잖아. 그렇지? 생각해보면은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D를 3번 더하는 게 당연히 네 번째 항이 되겠지. 이해되지? 상식적으로 해? 그러면 n번째 항이라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가 되겠어? n-1번을 더할 때 n번째 항이 되겠지. 첫 번째 항에다가 5번을 더하면 6번째 항이 되는 거야. 맞지? 10번을 더하면 11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럼 n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 몇 번을 더해야 돼? n-1번을 더해야 되겠지. 그래서 n-1t 이게 바로 일반항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보면 여기 지금 a는 얼마지 얘들아? A는 그냥 상수야, 상수. 그치? 얘는 상수고 얘도 뭐니? 상수지, 상수. n은 뭐야? 변수지, 변수. 얘는 변수. 왜? n이라는 것은 뭐니까? 아무거나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냥 미지수 개념이 되는 거야, 얘는. 여기 있는 a하고 t는 미지수 개념이 아니야. 그냥 상수인데 내가 뭔지 모르는 것 뿐이지. 왜? 첫째 항은 뭐라고 딱 정해졌을 거 아니야. 그리고 공차도 뭐라고 딱 정해졌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아직 모르는 것 뿐인 거고, 이 n이라는 거는 뭐 10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얘를 좀 보면 a,n은 결론적으로 얘가 변하는 수니까 우리는 얘를 함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봐봐. 자, y는 만약에 2x, 이게 지금 뭐지, 얘들아? 이 변수에 따라서 얘가 뭐 하는 거지? 변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변수에 따라서 변하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는 어떤 우리가 식을 하나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식을 봤을 때, 어떤 뭔가 변하는 게 있어. 근데 변하는 게 1차야. 그러면 우리는 걔를 뭐라고 보면 돼? 1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만, 이제 여기는 n값이 뭐니? 1, 2, 3, 4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를 그냥 우리가 굳이 함수라고 만약에 보면 이거의 정의역이 뭐인 것 뿐이야? 자연수인 것 뿐이야. 얘는 실수 전체가 되겠지만. 그런데 얘가 하는 역할이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n에 관한 1차식의 역할이나 두 개를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똑같이 봐버리면 되는 거야. 똑같이 하는 어떤 편리한 점이 있냐? 우리는 이미 1차 함수는 뭐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거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얘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얘를 갖다가 어차피 n이 변수니까 x가 변수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항상 변수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한 게 그게 바로 함수인 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는 dn 이렇게 되고 되겠어요?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해되겠니?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게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맞습니다. 이거는 안 배워요. 학교에서. 이게 공식 일반항 공식이야, 이게.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할 거야? 설명을 계속 할 거야. 알겠니?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장점을 조금 얻을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자, 만약에 1, 3, 5, 7 이렇게 나가는 어떤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자, AN이 뭐냐? 항상 일반항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반항을 구하는 게. 일반항을 왜 구하냐면, 일반항을 내가 구하면, 일반항을 구한 거는 바로 뭐하고 똑같아? 함수식을 구한 거하고 똑같아. 졸지 말고, 임마. 졸리면 안 돼. 이거, 등차 수열을 배우면 선생님이 등비 수열은 그냥 훅 넘어갈 거예요. 개념이 다 똑같아, 그냥. 더했던 게 곱하기 개념 바뀌기 때문에 그의 특성만 설명할 거야. 졸지 마, 졸리면 서도 들어. 자, 뭐 얘기를 했지? 여기 AN을 보면, 왜 일반항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런 어떤 수열이 있어. 근데 내가 뭘 알고 싶냐면은 나는 1578번째 항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그럼 1578번째를 이렇게 다 쓸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가 만약에 y는 써봐. 2x라고 해봐. 근데 x가 1587번째 나는 값이 궁금하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집어넣으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일반항은 마치 무슨 느낌이야? 함수에서 식 느낌이야, 그냥. 그래서 이걸 구해버리면 내가 어쨌든 여기에서 얘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만약에 뭐 A 10번째, A 뭐 15번째, A 20번째 이거 더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내가 뭐 얘를 쭉 써가지고 뭐 10번째, 12번째 골라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반항을 내가 쫙 알면은 n에다가 10 넣으면 그 10번째 항이야. 15 넣으면 15번째 항이 될 것이고. 쉽게 말하면 일반항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냥 함수에서 그냥 함수의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봐버리면은 어떤 점이 생기냐? 자, 여기 봐봐. 여기 D가 뭐였어, D가? D가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지, D가? 공차야, 공차. 이해되겠니? 그러면은, 원래 얘는 일반항을 이렇게 구하려면은, 이렇게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얘는 A 플러스 M-1T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야. 원래대로 구하면. 그러면 얘는, 이게 첫 번째 항이거든? 첫 번째 항이 얼마니? 1 더하기
얘 얼마니? 2가 되겠지. 왜? 2씩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2n 빼기 뭐가 돼? 1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일반항은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10번째 항이 궁금하다. 난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답이 얼마야? 19가 10번째 항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선생님 어떻게 구하겠냐? 볼게요. 자, AN은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뭐야? DN이지. DN이라는 거는 뭐냐면 D가 공차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공차 얼마인지 알아볼라. 알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그냥 하겠다 그냥 2N을 하고. 알겠니? 2N이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얘가 뭐야? 첫 번째 항이잖아.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냥. 이해돼? 뭐하고 똑같냐면 뭐 좀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고 선생님이 1차 함수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3이 있고 3, 만약에 7이 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만약에 1차 함수를 구해봐라.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y는 일단은 뭐를 구했어? 기울기를 구했지. 그 기울기가 바로 공차야, 공차. 그치? n에 관한 1차니까 그럼 어떻게 구했어? 2분의 4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얼마니? 2잖아. 그럼 쌤이 어떻게 했어? 2x라고 하고 여기다가 1 집어넣었더니 3되니까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라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dn으로 잡아줘서 알겠지? 그 다음에 알고 있는 항을 집어넣어가지고 뒤에만 뭐 하면 되겠어? 얘 맞추듯이 그냥 맞추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아시겠죠? 자, 일반항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래서 일반항은 우리한테 일반항은 뭐냐? dn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얘가 만약에 뭐 3n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럼 여기 있는 3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뭘까? 공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n 앞에 있는 개수는 뭐다? 공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등차 수열에서 n에 관한 1차식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합도 배울 건데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 돼. 선생님이 약간 함수 이렇게 엮어서 설명해 줄 거야. 그게 훨씬 이해가 빠르고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해. 어쨌든 n에 관한 1차식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야. 그리고 n에 관한 2차식은 등차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일단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일반항 지금 했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다. 만약에 자 A5가 뭐 17이야. A12 만약에 뭐 30 이렇게 볼까? 33이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 해버리면 자 A5는 뭐지? A5는 A 더하기 몇 D? 4D가 되겠지. 그치? 지금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요. 쉬운 내용이니까 좀만 집중하면 돼. 자 얘는 뭐가 되지? A 더하기 몇 D야? 9D야. 9D. 항상 이거보다 하나 작은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자. 알겠어? 빼면은 여기서 얘를 빼는 거지. 여기서 얘를 빼는 거지. 뭐만 남습니까? 5D만 남겠네요. 그쵸? 5D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얘가 지금 뭐야? 얘가 지금 뭐야? 5G. 얘가 지금 뭐야? 12G. 그래 안 그래? 맞아? 결론적으로 시리얼 넘버의 D가 바로 실제 값이 된다고 보면 돼. 무슨 말이냐면 얘가 5고 얘가 12니까 빼면은 5D가 여기서 얘 빼는 거가 되겠지. 그럼 얼마가 되겠니? 뭐 16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맞아요? 그러면 D라는 거는 5분의 16이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참고적으로 D는 당연히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야. 그냥 우리가 편하게 뭐 자연수만 된다 그런 건 아니야. 당연히 첫째 항도 당연히 뭐야? 자연수 이런 게 아니야.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시고 다만 n만 뭐지? n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n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처음에 만나볼 문제들이 이런 거야. 32로 하는 게 편하긴 하겠다.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자 A20이 얼마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알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반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D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봉차인 D하고 일반항 두 개만 구하면은 일단은 등차 수열의
합 나오기 전까지는 천하무적이야. 왜 얘만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일반항만 알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얻을 수가 있어. 일반항이 맞는 키야. 그러니까 일반항은 뭐를 알아야 돼? 공차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반드시 뭐부터 확인을 해야 돼? 공차를 먼저 얻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런 식의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아까처럼 똑같아. 그냥 빼버리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게 바로 D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빼니까 얼마지? 15가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 아, D가 3이구나. D가 3이면 A에는 3n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5를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3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얘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얼마씩 커진다는 거야? 3씩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게 공차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일반항을 구하고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답이 62가 되겠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연습하세요. 근데 조금 숙달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D가 3인 걸 내가 구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내가 얘를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뭐가 되면 이렇게 되겠어? 10D가 더해지면 되겠지. 여기서 얼마큼이 가면 10D가 더해지면 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 D가 얼마야? 3이지? 10D 얼마? 30. 그럼 60이가 되겠지. 굳이 일반항 구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일단 처음에는 그냥 일반항 구하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알겠지? 선생님은 나중에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 선생님 일반항 그냥 안 구하고 그냥 다 그냥 빨리빨리 풀어버릴 건데, 일단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일단은 처음에 수업할 때는 그냥 원칙에 의해서 수업을 할게. 그거를 너네가 이번 그 시기에 익혀놓으면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갈 때는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고 빨리빨리 푸는 거 선생님 풀어줄 테니까. 수열이 가장 야매가 많아. 얘는 왜? 수의 어떤 나열이기 때문에 규칙을 내가 뭐 해버리면 찾아내버리면 굉장히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규칙성이 조금 약한 친구도 수열을 어려워하기도 하거든. 근데 어쨌든 뭐 지수로구나 생각하면서 비해서 굉장히 쉬워. 뭐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죠? 자, 문제 좀 풀면서 봅시다. 설명을 너희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286쪽에 이제 등차 중앙이 있는데 이거 봐봐. 등차 중앙을 설명해야지. 자, 등차 중앙의 공식적인 설명은 이거야. 자, A가 있고, 자, B가 있고, 자, C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B는 A 더하기 D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로 표시할 수가 있어? 얘는 등차 수열이라면 A 더하기 ED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두 개를 한번 더해보자. 두 개 더하면 얼마지? 2A 더하기 ED가 되겠지. 그러면 B의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등차 중앙은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등차 중앙에 2배는 2개를 더한 것 같다. 뭐 평균이다, 중점이다, 기준축이다, 뭐 다 이렇게 보시면 돼. 똑같은 말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B는 A 더하기 C를 갖다가 2로 나눈 게 B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평균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 풀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 자, 1, 3, 5, 7, 9, 그 다음에 뭐 11, 만약에 15, 이 정도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이렇게 있으면, 자,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 둘이를 더한 건 이거 몇 배가 되겠니? 2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등차 중앙으로 보면은 얘네 둘이를 더한 건 이거의 2배가 되는 거야. 그치? 만약에 얘를 등차 중앙으로 보면 얘네 둘이를 더한 거는 이거 몇 배가 돼? 2배가 되겠지. 그치? 그렇게 봐버리면 이렇게 돼. 이렇게 짝꿍이 되고 이렇게 짝꿍이 되고 이렇게 짝꿍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 뭐 이렇게 홀수계다 또는 짝수계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A1, A2, 뭐 A3, A4, A5, A6이야. 이런데 A1 더하기 A6이 만약에 10이래.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A1 더하기 A6이 10이라는 거야. 그럴 때
A1부터 A6까지를 다 더해봐라. 이게 얼마냐 그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등차 중앙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야. 등차 중앙은 어떤 기준선으로 있어가지고 똑같이 떨어진 친구들을 더하는 거는 똑같아. 왜? 얘 입장에서 얘는 D 하나 뺐고 얘는 D 하나 더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얘 입장에서 얘는 D 두 개 뺐고 얘는 D 두 개를 더했잖아. 그러니까 기준선에서 똑같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 더한 거는 이거의 몇 배? 2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짝수계는 당연히 어떤 기준선이 어디 있겠어? 당연히 뭐 여기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기준선이 뭐 여기서 상관없어. 두 개를 더하는 거하고 이렇게 더하는 거하고 이렇게 더하는 거 모두가 뭐 하다는 뜻이야? 같다는 뜻이지. 그쵸? 우리가 뭐 최근에 사인 함수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얘하고 얘도 똑같고 이렇게 돼도 똑같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거의 2배니까. 그치? 그런 의미로 보시면 A1하고 A6이 10이다. 그럼 얘는 얼마냐? 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각각의 값들을 모르더라도 얘가 지금 10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얘가 10이니까 너도 10이고 너도 10이니까 너는 30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등차 중앙의 실전적인 개념이야. 그냥. 그러니까 등차 중앙 아까 말했지만 그냥 평균이야. 평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실질적인 개념은 그건 어떻게 쓰냐? 걔를 기준선으로 잡아 축대칭 함수로 봐서 똑같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다 더한 건 모두 다 뭐하다? 같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야. 등차 중앙은. 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문제 보시면 1번 문제 살짝 재밌습니다. 중학교 한 1학년 된 기분이라서 다섯 번째 항이 8이래. 그러면은 다섯 번째 항은 당연히 A5가 뭐가 되겠어? 8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이 26이래. A8이 얼마냐? 26이래. 그럴 때 뭘 구하냐? 일반항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 그치? 그럼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항상 뭐라고? 첫 번째 항인 A와 공차를 알아야 돼. 그치? 그래서 AN은 A 플러스 N-1T다. 이런 공식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A N번째 항이라는 거는 그렇지. A 첫 번째 항에다가 N-1번에 D를 더하면 얘가 된다. 이런 뜻이니까 그냥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첫 번째 항하고 D를 알면 구할 수 있는 거네. 맞지? 근데 쌤이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얘하고 이거 두 개 차이가 뭐라고 얘들아? 뭐 차이라고? D의 개수 차이가 되겠지. 왜 그러냐면 당연히 5에서 D 3개를 더하는 게 바로 A8이거든. 그럼 반대로 A8에서 D 3개를 뺀 게 얘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넘버 차이만큼을 빼면 얘는 뭐가 되죠? 10 얼마가 되니? 18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D는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6. D는 6이야. 그러면 D가 6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A5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A5는 뭐 이거에 의해서 D가 6이니까 그러면 A5는 D를 D를 몇 번 빼야 A1이 나오겠니? 4번 빼면 나오겠지. A에서 4번 더한 게 이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A1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 A5는 첫 번째 항 더하기 4D 20 얼마? 4 이게 바로 8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A1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가 있겠죠. 넘어가면은 그치? 그럼 마이너스 뭐가 돼? 16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첫 번째 항하고 얘를 구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제 하도록 수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뭐 이것도 저것도 할 줄은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D를 이렇게 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 그렇지. 얘가 이제 D니까 6n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얼마에? 30이잖아. 그치? 근데 8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네 번째 항이 자 A4가 이제 2다. 그 다음에 A10이 뭐라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빼니까 뭐가 되겠어? 6D가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그치? 그럼 D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AN이라는 거는 뭐냐?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N 하시고 4 집어넣으면 8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8. 근데 얘가 나와야 되겠지. 얼마 되면 되겠어? 10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네요. 자, 선생님 발전 문제를 나중에 풀어준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읽기 문제 2번 볼게. 2번. 첫 번째 항이 88이고, 자, A1이 88이래. 88이고, 공차가 D가, 자, D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랬을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는 몇 번째 항이냐, 그 얘기야. 여기 봐봐. 첫 번째 항이 88이고, D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88에서 30 깎여 나간다는 얘기지. 쭉 깎여 나가다 보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음수에서 양수에서 음수 넘어가는 타이밍이 있겠지, 그치? 문제는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는 몇 번째 항이냐, 지금 그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뭘로 해결돼? AN으로 해결되는 거야. 왜? AN을 구하면 AN이 0보다 작아지는 n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등차 수열은 무조건 AN 그거를 위해서 공차 두 가지 무조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얘를 아니까 AN을 구해야 되는데 A는 원래 이제 아까 그렇게 구한다고 했어. 근데 그거보다는 쌤이 말한 대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 집어넣으면 마3이니까 마3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뭐가 되겠니? 90, 뭐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게 AN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음수니까 당연히 0보다 뭐가 작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럼 넘어가시면 3n이 뭐가 되니? 91이 돼서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30.x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n이라는 건 무조건 뭐라고? 자연수야. 그러니까 n이 30.xx보다 크면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음수가 되겠다 그 뜻 아니야. 그래 안 그래? n은 답이 뭐가 되겠어? 31번째 항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이 두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고라고 했네. 그치? 절대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A2하고 A8하고 일단은 이렇게 이제 뭐 같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 뭔 말이지? 절대값 갖고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뭐 하나가 뭐 마이너스 5면 하나는 5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둘 중에 양수라는 게 뭔가 판단이 되면 걔는 그냥 나오고 얘는 부호를 바꿔서 나올 수가 있겠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래. A6이 마이너스 4. 인 등차 수열의 열 번째 항을 구해봐라 그 얘기야. A10을 한번 구해보래.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A2하고 A8하고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일까? 8이 양수입니까? 8이? 그러면 8이 양수면 A2가 음수라는 얘기네. 그치? 일단은 네 말은. 그치? 그럼 A2가 음수면 음수에서 쭉 가다가 A6까지도 음수야. 그치? A6까지도 음수인데 어떻게 된 거야? 8이 양수가 돼버렸네. 그치? 무슨 말이냐? 자, A2가 음수야. A6도 음수야. A8이 양수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 절대값이 뭐 하자는 거야? 같다는 얘기지.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예를 들어보자.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한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냥 대충. 느낌만 가지면 돼. 얘가 이거야. 그리고 A6이 마이너스 4야.
자, A8이 10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물어보고 선생님이.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아니요. 될 수 없죠, 절대. 등 자, 얘는 지금 D를 몇 개 더했어? 4개. 4개 더했지. 그치? D를 4개 더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치? 그런데 D를 단 몇 개 더해가지고? 단 2개 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 D를 4개 더해가지고 겨우 마이너스 6 뭐 한 거야? 아니 지금 6만큼 뭐 한 거야? 6만큼 내가 감했잖아, 그치? 그런데 단 2를 2개 더해가지고 14만큼을 세이브할 수가 있냐 그 얘기야. 안 되겠지, 그치?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지금 A2하고 A8이 이렇게라고 했으니까 A6이 음수라고 하면 얘가 이제 음수인지 얘가 양수인지를 뭐 해야 돼?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얘가 만약에 음수다라고 하고 얘가 양수라고 하면 이거에 의해 가지고 돼야 하는데 잘 안 되겠지. 그런데 니네가 지금 뭐 처음이기도 하지만 언뜻 판단하는 게 쉽니 안 쉽니? 안 쉽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같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 선생님이 이제 얘는 어차피 1차 함수야, 그치? 1차 함수고 1차 함수에 뭐를 씌웠냐? 뭐 이렇게 가는 친구인지 어떻게 뭐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노마가 있겠지, 이노마가. y값이 뭐가 되는? y값이 0이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에? 알겠지? 그러면 얘는 누구냐면은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같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하고의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 되겠지. 이게 이제 등차 중앙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는 이거와 이거의 가운데가 등차 중앙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등차 중앙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0이. 왜 0이 돼야 되냐? 자, 등차 중앙이 얼마지, 얘들아? 등차 중앙은 이거 2개 더하는 거의 반절이야. 자, 2개 더하면 얼마죠? 10 반절이가 얼마야? 5야. 자, A2가 있고, 자, A8이 있어. 몇 개 더했니? 3개 더했지, 그치? 몇 개 더했니? 3개 더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A5가 뭐가 돼? 등차 중앙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가 돼. 얘는 0이 되고. 이런 느낌이란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0이고 얘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 A6이 어디야? 마이너스 4잖아. 그럼 A6은 이제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A6이 마이너스인 걸 보니까 이쪽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A2가 뭐라고 볼 수 있어? 양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양수에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음수적으로. 공차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보면 A5, 즉 A5는 뭐냐면 A 뭐? 더하기 몇 D? 4D. 이게 얼마라고? 0이란 얘기야. 그치? 참고로 선생님 좀만 더 설명하면은 AN이라는 것 자체가 자 A 플러스 N-1 D에서 일반적으로 이 N값은 우리에게 이렇게 줘. 왜? 몇 번 창이라는 거 다 준단 말이야. N값을 이제 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내가 이제 모르는 값은 뭐하고 뭐지? A하고 뭐지? D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야. 근데 내가 어쨌든 조건 몇 개만 알아내면 2개만 알아내면 무조건 나는 풀 수 있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어.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방정식의 관점으로 가버리면 N이라는 값은 보통 이렇게 다 이렇게 식을 넘버처럼 줘야 되기 때문에 A하고 D를 모르는 미지수 2개인 상황에서 조건 2개만 알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등차 중앙이 왜 그러냐면 얘하고 더한 거는 0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거 2개 더한 건 0이겠지. 실제 A2하고 A8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니까 절대값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2개를 더하면 무조건 뭐가 돼? 0이 되겠지. 그러면 2개를 더한 거는 실제 A5의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이제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5는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렇게 한번 봐버리면 자, A5가
A5가 0이야. 근데 A6이 마이너스 4야. 그러면 당연히 D가 얼마지? D가? 마이너스 4지. D는 마이너스 4지. 어차피 여기서 얘를 빼면 그게 바로 선생님 뭐였어? D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뭘 보라 그랬습니까? A10을 보라 그랬죠? 일단은 AN을 구하는 연습을 하세요. 일단 처음이니까. 그래서 구하면 어떻게 돼? AN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 하시고. 그치? 여기다가 6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니? 6 집어넣으면 6, 4, 마이너스 24지. 근데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잖아. 플러스 얼마가 되면 되겠어?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 6 집어넣으면 딱 이렇게 나오겠지. 그럴 때 여기 10만 구하면 되니까 10 집어넣으면 답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0.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인데 이제 이렇게 풀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좀 하시면 좋아. 이 파트는 내가 얘를 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D가 뭐인 거 알았어? 이거인 거 알았지? 그러면 A10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D 몇 개 더해주면 돼? 4개. 그게 바로 마이너스 1이 16이 되겠지? 그럼 바로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야. 잠깐 쉽시다.